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 뮤직 카페 DJ 장혜익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오늘 수요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음악과 그리고 정다운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이승철이 불러준 그대가 나에게 1990년대 발표된 곡인데 한때 이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오랜만에 잘 들어보았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풀렸죠. 이제 겨울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햇살은 참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봄이 오기는 왔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는 게 다시 겨울이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낮에는 그나마 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이면 가능한데 밤에는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우니까. 이제 해가 사라지고 이제 밤이 되니까 이 바람이 되게 쌀쌀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 간 것 같은데 왜 다시 이렇게 기온이 추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자, 겨울은 이제 다 떠났으니까 겨울은 잊으시고, 자, 봄 기운 마음껏 받아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희망찬 한 해가 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장은하의 노래 중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장은하가 부른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네. 1979년에 발표된 곡인데 오랜만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은 도로가 매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바뀌죠. 예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 가끔 여러분들 차량에 보면 내비게이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워낙 도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막 헤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엔 거리를 한번 가꾸면 뭐 그 거리가 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잘 바뀌지 않았는데 요즘은 워낙 수시로 이제 거리가 바뀌게 되니까 없던 도로가 생기고 다니던 도로가 폐쇄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로 사정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르면 바보 소리 듣죠, 바보. 그 정도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 길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길이다. 이건 아주 옛날에나 통했던 말이지 요즘은 그냥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주차하면은 뭐 그냥 뭐 심하지 않으면 레카차, 견인하는 차량이죠. 견인차, 레카차가 와서 그냥 지정한 장소에 옮겨간 다음에 그쪽 가서 이제 과태료를 내고 뭐 찾아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19년 4월 1일부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불법 주차하거나 이러면 주차 벌금도 2배로 올랐죠. 2배. 1배가 아니고. 예, 기존에 4만 원이었으면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이패스 통과할 때도 예전에는 30km로 이하로 통과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이제 그 하이패스 단말기를 인식하는 기계가 워낙 좋다,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굳이 30km 이하로 통과하지 않아도 요금 정산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30km 미만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70km 이상 하이패스 요금소 통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9만 원인가 그리고 벌점 30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최근에 대한 이런 변하는 소식들을 접하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들이 같이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옛날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같은 이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야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와 반대로 또 혜택도 많이 주어주는 게 있죠. 근데 그 혜택들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면 결국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워낙 넓다 보니까 분야가 자기가 알아야 될 사항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절대 손해보거나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그리고 폭넓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승연의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도 1974년 제가 2살 때 들었던 곡인데 발표된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리입니다. 사랑한
1974년도면 제가 1973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2살 때 이제 과연 그때 뭐 발음이나 제대로 했으며 제대로 걷기나 했을까요? 참 좀 오랜 세월 참 잘 살았나,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장면을 스쳐 지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요, 뭐 현재 이 시점에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 글쎄 뭐 낙오자처럼 살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성공이라는 그런 모습이 글쎄요, 뭐 제가 혼자 판단해서 안 될 거지만 주위에 다른 분들이 같이 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다 그래서 너무 진짜 뭐 낙오던 인생을 살았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그렇다 그래서 엄청 잘 살았다고도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뭐 이날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못 살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면 참 태어날 때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종종 있죠. 뭐 특히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장애를 안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뭐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뭐 장애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다시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혜택을 많이 좀 부여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주겠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고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장애인 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당신 장애인이라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이 나라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그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자,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라고 제가 딱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한 나라만큼은 제가 마음에 가장 드는 게, 그 나라는 모든 그 국민들에 대해서 대우가 동일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이 얘기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구한 거고, 반대로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나라의 그런 제도를 제가 좋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근데 그 나라는 성공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하고 싶어도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뭐 주위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개인 한 국민 한 사람의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키워서 최대한 그 모든 재능들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재능으로서 많은 이익을 얻겠지만 오히려 그런 재능도 없이 적게 이익을 취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국가에 세금을 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만족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 나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나라 국민들은 그거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많이 번 만큼의 더 많은 세금을 내도 절대 그날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누구나 그런 재능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개인의 재능을 키우기보다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점이 좀 차이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살 수 있고 그와 맞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겠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그런 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좀 바뀌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히 한번 말씀을 건네봅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제목은 아데키 몽고. 아데키 몽고 하면 가수 누군지 기억나시겠죠? 아마 지금 40대 중반 50대 다 가시는 분들은 그 가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가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입니다. 찬바람 빗겨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먹구름 흐트러져 뒤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가만히 생각해
네, 이승재가 불러준 노래 아득히 먼 곳 들었습니다. 1984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참 이 곡 나왔을 때 엄청 인기가 많았었죠. 저도 84년도 이때쯤이면 한창 음악에 빠졌을 때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뭐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밥은 안 먹어도 음악은 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고, 가요도 물론 좋아했지만 팝송을 많이 좋아했었죠. 마이클 잭슨, 뭐 마돈나, 뭐 신들러프, 뭐 이런 가수들, 스티비 원더, 이런 팝송을 이제 듣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콜피온스, 그 다음에 딥 퍼플, 레드 제플린, 뭐 게리 무어, 에릭 클랩턴, 이런 기타 음악 위주로 헤비메탈, 락, 이런 음악을 듣게 됐었죠. 그리고 나중 좀 더 지나서는 뭐 아하, 뭐 듀란, 뭐 컬처 클럽, 뭐 이런 폴 영, 뭐 브라이언 아담스, 뭐 이런 싱어송라이트, 뭐 그런 가수들 좋아하다가 결국 이제 뭐 하여튼 폭넓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팝, 가요, 그리고 헤비메탈, 락, 뭐 댄스, 뭐 펑키 락, 뭐 하드 락, 뭐 그런, 하여튼 음악은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뭐 인스트루멘탈송이라고 할까, 인스트루멘탈송, 이제 연주곡, 경음악, 한국말은 경음악이죠. 그리고 연주곡도 좋아하게 됐었고, 뭐 조지 윈스턴의 뭐 땡스기빙, 이런 피아노 연주곡은 음악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그런 곡이죠. 굉장히 전 세계로 유명한 곡. 그리고 색스폰의 그 최대 연주가 케니지, 뭐 송버드라든가 이런 뭐 그런 연주들 많이 이제 접하게 됐었죠. 그래서 음악을 뭐 한 가지 음악을 좋아한 게 아니고, 뭐 팝이면 팝, 락이면 락, 가요면 가요, 뭐 연주곡이 연주곡, 뭐 클래식은 클래식, 그리고 뭐 이런 그루브 사운드, 뭐 이런 여러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그만큼 많이 이제 다양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음악적인 전문성은 제가 솔직히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만 정확히 알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뛰어난 해박한 지식이 생기겠는데, 뭐 제가 앞전에 뭐 이런 뭐 가수들 이름을, 그리고 그룹 이름을 이렇게 쭉쭉 나열했지만 듣다 보면은 뭐 딱히 좋아하는 한 가지 장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장르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장르에 대해서 전문적인 깊이는 제가 좀 약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팝, 뭐 대중가요 그쪽에서는 뭐 전혀 해박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완벽한 그런 깊이 있는 지식까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적으로는 아주 많이 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뭐 더 깊이 알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고 또 호응을 해주시면 저도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한 6주 정도의 지금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로즈 뮤직 카페를 이렇게 하면서 녹화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제게. 그래서 오늘 그 신청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청곡은 이선희가 그 노래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선희 가수가 너무 신청곡이 많기 때문에, 인기 좋은 곡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은 신청곡을, 저 로즈 뮤직 카페를 방송하면서 최초에 올라온 신청곡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라일락이 질 때.
네, 이선희의 라일락이 질 때 들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 가사가 좀 슬프네요. 다시는 만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왜 만질 수 없을까요? 다시 만지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만진다고, 못 만진다고 얘기하는 건 뭐 안 만진다 뭐 그런 뜻입니까? 자, 노래 가사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선희의 이 청아한 목소리가 참 듣는 이를 음악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매력 있는 아주 키 작고 안경 쓴 그런 가수 이선희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가창력 하면 이선희죠. 물론 뭐 소창이, 뭐 티얼스, 뭐 이게 뭐 다른 많은 가수도 있지만 그와 다르게 이게 약간 좀 맑은 목소리에 이런 가창력이 높은 가수는 아마 이선희뿐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개나리하고 목련이런 뭐 매화꽃은 다 피었는데, 그래서 봄이면 그래도 이 꽃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죠. 바로 벚꽃입니다. 벚꽃. 일본의 국화라고 하는 이 벚꽃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이 꽃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피기 시작한 꽃인데 일제시대 때 아마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꽃이 이쁘고 하니까 아마 일본의 국화로 하지 않았을까. 참, 일본이란 나라 참 많은 아픔을 줬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은 뭐 참 어떻게 말로는 못하겠지만 그 받았던 모든 고통과 그런 억압된 삶들 어찌 지금이야 다시 이렇게 제가 방송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겠냐마는 그 옛 선조들이 그 받았던 그런 고통들 참 많이 쓸쓸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혀 기죽지 않고 8.15 강복을 통해서 그것도 세계 경제 성장에 우뚝 선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난 아픈 과거는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일본에게 그런 수모 당할 일도 없고 오히려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아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본은 벌 받고 있는 나라. 바다에 수면이 점점 떠오르면서 아마 결국 언제지라고 딱히 못하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다에 잠기진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세계의 예계적이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걸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자기가 상대에게 나쁘게 하면은 결국은 본인에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힘들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니네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제가 이렇게 뭐 톱니바퀴 맞추듯이 이렇게 말을 맞추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그렇게 비유한 건 아니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마땅히 벌을 받아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한국 사람들 아픔을 줬으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다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분명히 한반도에 가까이 있는 섬을 굳이 자기들 섬이라고 저렇게 우기는 모습을 봤을 땐 아직까지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아픔을 많이 줬으면 이제는 그 아픔을 다시 기쁨으로 되돌아 줄 수 있는 그런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가지고 설령 진짜 상상이 현실로 다가와서 일본의 나라가 다 물에 잠기게 되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뭐 제가 뭐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사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하지만 옳고 그런 걸 딱 놓고 봤을 때 일본인들은 진짜 옛날 예전 과거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힘들게 굴었다. 그 영화 군함도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감정이 또 북받쳐 오는 것 같아서 또 더 얘기했다가는 뭐 좀 안 좋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네. 다음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1987년에 발표한 곡, 함현숙 가수의 노래 중에서 내일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쁜 꿈 하나 가슴에 안고
네, 1987년에 발표한 곡 함영숙의 내일로 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로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참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엊그젠가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요즘 시간 너무 빨리 간다고. 19년 새 종이 울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4월달이, 그리고 오늘로 4월 3일입니다. 자, 한 분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제 정서에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는지. 그리고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좀 차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연한 봄은 왔는데 바람이 차다. 그러면 우리들은 봄이 왔는데 바람이 부니까 아직 겨울이 덜 간 건가? 꽃샘추위가 남은 건가? 분명히 봄은 왔습니다. 근데 이런 바람으로 해서 날씨가 쌀쌀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아니면 겨울이 아직 가기 아쉬워서 우리 곁에 더 남아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또 가다 보면 또 바로 여름이 옵니다. 여름. 이게 요즘은 봄, 가을이 되게 짧다는 거죠. 여름, 겨울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 또 땀 흘리는 그런 또 여름이 오겠구나. 네. 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가야 되겠죠. 열심히. 그냥 인생에 나오다처럼 가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도 1년에 대해서 계획이랑 이런 걸 알뜰하게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멋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듣고자 하는 곡은 제가 한 얘기랑 또 좀 상반된 그런 얘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지? 이럴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후자를 얘기했을 때는 거기 말에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겠죠?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네.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비치 노래 음성으로 시간아 멈춰다를 한번 듣겠습니다.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떠날 수
네,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 두 여인이 부른 다비치의 노래 중에서 시간아 멈춰라. 네. 여러분도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아, 제발 시간이 멈췄으면, 이 행복한 순간이 멈췄으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약속하기도 멈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아시고 매 순간순간을 정말 뜻있고 보람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후회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이 행복을 넘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에 제가 여러분께 기원하면서, 자, 2019년 4월 3일 수요일 로즈 뮤직 카페 마지막 한 곡 듣고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 말 안 하겠습니다. 전 진짜 이 시간 너무 짧습니다. 한 20분은 흘렀나 싶은데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 같은 행복한 시간이 있기를 생각하면서, 자, 끝곡은 싸이의 낙원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늦게라도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나 단둘이서 떠나가는 여
This is what my life is all about. It's all about you.